자, 안녕하세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텍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고가는 28.39% 상승한 7,190원이었고요. 종가는 23.75% 상승한 6,9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은 2,100%가 넘게 증가를 해서 2,661만 주가 나와줬습니다. 이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크게 항공 산업도 있고요. 원자력 산업이 있어요. 그 원자력 산업이 지금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원자력 해체 관련된 뭐 그런 거를 조금 그 경쟁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자력 폐기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해체를 하면 당연히 폐기성 그게 나오죠. 폐기물들이 그런 거를 하는 거에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방사성 관리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 산업도 하고 있어요. 그 부품을 만드는데 격벽이라던가 아니면 꼬리 날개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전 관리도 합니다. 원전 관리도 하고 뭐 배관 기기 뭐 구조 이런 것까지 다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왜 오늘 급등이 나왔냐 하면 바로 이 원자력 관련된 뉴스가 나와줬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SMR이라고 하죠. SMR 소형 원자로를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거의 최고였죠. 소형 원자로는 최고였는데 지금은 조금 밀린 상태에서 다시금 그것을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성능으로 수출까지 할 거다. 그리고 그런 원자로를 지금 새로 몇 개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죠. 거기에다가 지금 뉴스 난 게 EU에서 호재가 들어왔어요. 유럽연합에서 그 뉴스 난 거 보면 충분히 올라갈 만 합니다. 그 텍소노미라고 아시죠? 텍소노미 친환경 에너지 텍소노미인데 이게 다 달라요. EU 텍소노미, 미국 텍소노미, 그리고 우리나라 텍소노미 다 다른데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는 우리나라가 유럽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죠. 우리나라들 배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 있죠. 배기 그거 다 유럽 기준을 따와서 했거든요. 네. 유럽 기준을 따와서 했어요. 그리고 미국을 안 따라오고 이상하게 유럽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좀 신기하기도 한데 일단은 유럽연합에서 이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을 추가를 했습니다. 확정을 했어요. 이게 녹색 분류 체계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환경 오염 없이 에너지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인가 그런 재원인가라는 걸 평가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원자력 발전이랑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천연가스는 저번에도 언급이 나왔었죠. 들어갈 거라고. 근데 원자력은 꽤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산업을 하고 있는 오르비텍이 지금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기 거래량 제일 많이 나왔죠. 7월 7일 7월 7일 아주 좋은 날인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줬고 이 종목을 조금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2021년도 그리고 2020년도 10월 달에 굉장한 급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쭉 했죠. 2021년 한 7월까지도 이 종목은 그래도 높은 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만원대는 한 4번 정도를 도전을 했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이거는 2018년도에도 같은 모습이었죠. 한 번 10,000원을 돌파를 했었는데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고, 하나 둘 셋 넷 뭐 도전은 좀 했습니다, 이때도. 근데 10,000원을 이제 돌파한 적은 한 번밖에 없고, 이때는. 근데 2021년도에는 10,000원을 돌파를 한 적이 한 4번 정도 들어오는데 유지를 하지 못했어요. 유지를 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들어서 이제 윤석열, 그때는 대선 주자였죠. 그때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한번 나와줬는데, 뭐 큰 대폭의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웠죠. 그냥 저점 다지고 그냥 방등이 조금 크게 나오는 정도다, 이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은 장이 어려웠었죠. 지금도 장이 어려워요. 그냥 반등이 반등은 찌끔 나오고 낙폭은 엄청나게 나오고, 반등은 찌끔 나오고 낙폭은 엄청나게 나오고, 문제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뭐 주식시장의 문제예요. IMF 이후로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 가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저점 구간은 이렇게 길게 보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차트야 선긋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의미가 제가 봐서는 이쪽 라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라인. 2020년 10월달 여기 급증이 나왔죠. 거래량이 급증이 나오고 그리고 내려왔다가 옆으로 횡보했던 요 구간의 가격대 상단이 한 4,9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이라고 볼게요. 이 5,000원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요때도 그렇고요. 요때도 그렇고 이렇게 요 라인을 지금 보면 매물대도 최대 매물대를 지금 밑에 발 아래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이 최대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는 거를 잘 안 깨려고 해요. 이건 심리적으로 안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심하게 내려오겠죠. 심하게 내려올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깨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이 종목은 5,000원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정책주로 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단기간의 실적의 급증 뭐 이런 거 바라본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단지 이제 앞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뉴스라든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무슨 구상안 아니고, 그게 아니면 이제 수출권 아니면 좀 더 신규로 이제 짓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들 있죠. 그런 뉴스들에 이 종목은 앞으로 오를 겁니다. 네, 그렇게 반응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동안은 악재가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소식, 호재거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하셔서 저는 8,500원 이상을 1차 목표가를 두시고 1차 목표가에서 8,500원쯤 가면 제가 한 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만원대 거래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기 지금 매물대보다 6,000원과 5,000원 사이의 매물대보다 위에 있는 매물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악성 매물대가 지금 여기 7,000원에서 한 6,600원, 6,700원 사이에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달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종목을 장기적인 안목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갖고 소신있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1차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5,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목은 일단은 국내 원전 비중이 이제 30%로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이 SMR 개발 및 수출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정부 정책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텍소노미 이후의 텍소노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이유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친환경
친환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EU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을 녹색 부류 체계로 들어오게 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원자력이 텍소노미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환경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갈렸죠. 이 그 원자력이랑 뭐 친환경이랑 확 갈렸는데 이제 같은 묶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점 구간이 강력하게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5,000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자면 작년 영업이익 기준에서 흑자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저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적자폭이 컸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흑자폭이 굉장히 컸어요. 흑자폭이 굉장히 컸어요. 한번 볼까요?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재물 보시면 지금 결산으로 볼게요. 연결입니다. 영업이익이고요.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마이너스 72억이었어요. 이 종목이 2015년 이후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난 적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 마이너스 72억이라는 적자가 크게 났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 작년이죠. 101억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782억. 지금 제일 많이 났죠. 그리고 개별로도 볼게요. 개별로도 보면 영업이익이 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7억이죠, 작년에. 근데 저작년에 114억 적자. 그러니까 개별로 보면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으나 2020년도에는 114억 적자였어요. 그러면 얼마 된 거죠? 21년도에는 121억이죠. 네, 121억을 메꾼 거예요. 메꾼 거고 당기 순이익도 55억 순이익이 나왔어요. 이건 괜찮은 겁니다. 굉장한 증가세가 나왔다는 거고, 분기 볼게요. 분기 보면 22년 3월 1분기에 영업이익 적자예요. 개별 연결도 적자입니다. 연결도 마이너스 3억 적자예요. 근데 이 종목 잘 보세요. 1분기에 약해요. 1분기에 약해. 20년도에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났으니까 보지 말고 21년도를 보면 1분기에 약하고 2분기부터 이렇게 영업이익이 실적이 나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성수기는 2분기 이후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흑자를 조금 기대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오자 그러면 2분기부터 이제 성수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마이너스 3억 나온 거는. 정부 정책주의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의 확대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듯 하며 신규 매수 예정자, 나는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어.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죠. 6,000원 초반대. 6,000원 초반대에서 5,500원대까지는 내려온다 그러면 그 구간이 분할 매수로 좋을 듯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5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거나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7,000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늘 살펴드렸고요. 오르비텍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더블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